자, 신경계 들어갑니다. 이 신경계는 흥분의 이동, 그리고 전달 파트의 응용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뉴런을 통해서 흥분이 이 신경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신호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첫 번째 신경계의 구성 체계예요. 그런 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우리 몸에서 각각 감각기 그리고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반응기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흥분이 이동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첫 번째 신경계의 구성 체계다. 이 신경계 구성 체계는 언제든지 안 보고 쓸 수 있어야지만 문제 풀 때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함정에 안 빠질 수 있다. 신경계는 구성 체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중추신경계고요. 중추신경계와 그리고 온몸에 뻗어 있는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중추신경계는 뭐가 있냐면 뇌와 척수가 있어요. 이 뇌하고 척수가 중추신경계고, 말초신경계는 구분 기준에 따라 첫 번째 해부학적인 기준으로 나누면, 이 해부학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해요. 기능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눈다면, 이 말초신경계는 뇌와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과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으로 나눕니다. 아까 깜빡했는데, 말초신경계의 정의가 뭐냐면, 말초신경계란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을 뜻해요.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온몸에 뻗어 있는 말초신경이 뇌랑 연결되어 있으면 뇌신경이고 척수에 연결되어 있으면 척수신경인데, 근데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게, 뇌신경 하면 왠지 뇌를 구성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뇌를 구성하는 건 아니다. 당연한 게, 뇌를 구성한다면 뇌신경이 아니죠. 말초신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뇌를 구성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뇌를 구성한다면 중추신경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뇌와 연결되어 있는 걸 뜻합니다. 연결된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한다. 척추신경도 마찬가지 척수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척수와 연결된 말초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개념인데, 기능에 따라서 말초신경계를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나뉩니다.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 이 구심성 신경에는 뭐가 있냐면 감각신경이 있어요. 감각신경. 뉴런에서 배웠죠? 원심성 신경은 다른 말로 운동신경이에요. 근데 이런 운동신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대뇌의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해주는 운동신경이 있고, 대뇌 말고 다른 뇌의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해주는 운동신경도 있습니다. 이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건 중추에서 반응기로 전달해주는 신경이기 때문에 어떤 뇌든지 간에 뇌에서 반응기로 전달해주면 운동신경이잖아요. 근데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운동 자율신경이고요. 운동 체성신경이고요. 운동 체성신경.
자, 두 번째는 운동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운동 체성신경이랑 운동 자율신경이 둘 다 운동신경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운동을 생략해서 읽습니다. 그럼 체성신경, 자율신경 하면 그냥 운동신경, 운동 체성신경과 운동 자율신경을 뜻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런데 이 운동 체성신경의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써주면, 자, 이 체성신경은 그러니까 대뇌의 명령을 자, 근육 중 반응기 중에서, 자, 반응기는 근육인데 이 반응기 중에서, 자, 수의근이란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근육을 뜻하고요. 자, 수의근에는 뭐가 있냐면 뼈와 연결돼서 뼈의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골격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뇌의 명령을 체성신경을 통해서 반응기로 전달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대뇌 말고 다른 뇌들 바로 뇌간이라고 하는데, 자, 이 관뇌를 거꾸로 쓴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뇌의 근간이란 뜻으로, 자, 간뇌, 중뇌, 연수를 합쳐서 뇌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뇌간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해주는 신경이 자율신경인데, 자, 이때 이 반응기는 수의근이 아니라 불수의근이고요. 자, 이 불수의근에는 뭐가 있냐면 심장근과 내장근이 있습니다. 심장근과 내장근.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감각신경 또는 체성신경 중에서 대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을 또 체성신경으로 묶어줍니다. 자, 대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 즉 대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지배를 받는 신경. 자, 근데 이때 이 체성신경과 이 체성신경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할 필요 없고요. 구분하는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대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이구나. 근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운동신경은 원래 앞에 운동자가 원래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묶어준 체성신경은 감각신경도 포함되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이다. 자, 그럼 반대로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경은 자율신경인 거죠. 이렇게 체계를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체계 중에서 이 중추신경계 먼저 볼게요. 자, 이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중추신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뇌부터 볼게요. 자, 일단 중추신경계 중에서 뇌를 먼저 볼 건데, 자, 뇌 중에서 대뇌 손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 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뇌는 전체 질량의 2%를 차지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전체 질량의 2%를 차지한다. 물론 자, 이 2%라고 하는 수치는 다른 동물의 뇌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사람의 전체 질량에서는 적게 차지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2%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런 뇌가 전체 산소의 소모량과 또는 전체 피에 흐르는 양의 20%가 차지합니다. 와, 그러니까 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이런 뇌가 전체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의 20%를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이런 뇌들이 어떠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는지. 자, 대뇌. 자, 대뇌의 구조부터. 자, 대뇌 구조 첫 번째. 자, 대뇌는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다. 자, 상식적으로 이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는 이런 대뇌는, 자, 몸의 반대쪽을 담당하죠. 몸의 반대쪽을 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대뇌는 겉질과 속질로 나뉘어요. 자 겉질은 겉에 부분이고요. 자 안쪽을 바로 속질이라고 하는데, 자 이 대뇌의 겉질과 속질을 하기 앞서서 뇌의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그림 꼭 그리세요. 막 기능 다 알고 있는데 위치를 모르면 문제 틀리잖아요. 대략적으로 이 위치 알 수 있게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이게 대뇌고요. 뇌줄기도 좀 써야 될 게 있는데 잠깐만 위치를 좀 바꿀게요. 옆에다가, 자 이게 대뇌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눈이 있다고 치면 자 뒤쪽 부분, 뒤통수 부분에 바로 손해가 있어요. 손해. 자 그리고 그 안쪽은 이렇게 줄기처럼 생겨져 있는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뇌줄기라고 불러요. 뇌가 줄기처럼 생겼다. 자 근데 이 뇌줄기 부분은 말 그대로 줄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내가 알고도 문제 틀릴 수 있는 거죠. 어떤 뇌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치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이 뇌줄기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을 바로 뇌교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을 뇌교라고 합니다. 뇌교. 자 뇌교의 위쪽은 중뇌가 있고요. 자 뇌교의 아래쪽은 연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대뇌와 중뇌 사이에 간뇌가 있습니다. 간뇌가 있다. 이렇게 위치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대뇌가 겉부분은 이렇게 신경세포체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의 신경세포체는 이렇게 겉부분에 위치한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안쪽은 축삭돌기가 배열되어 있대요. 자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자 대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들이 이렇게 겉부분에는 신경세포체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겉질은 주로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짐 구성. 자 근데 신경세포체 안쪽에는 핵이 있기 때문에 그 핵은 안쪽에 유전물질들이 고밀도로 존재하죠. 그래서 빛이 잘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짝 어둡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회색질을 띈다. 회색질을 나타낸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속질은 주로 축삭돌기로 구성 또는 신경섬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신경섬유가 뭔지 좀 까먹었다 그러면 자 흥분의 이동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축삭돌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축삭돌기에는 핵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밝기 때문에 백색질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뇌의 기능은 주로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겉질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겉질은 기능에 따라서 세 파트로 나뉜다. 이 겉질은 감각령, 연합령, 자 운동령,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고요. 자 감각령은 감각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 감각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말초신경계지 중추가 아니에요. 근데 왜 감각령이냐? 아 이거 글자가 잘못됐네. 감각령이다. 발음 나는 대로 썼나봐요. 감각령. 자 감각령은 감각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감각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감각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은 구심성 신경이기 때문에 감각기로부터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줘서 이 뇌가 중추신경이니까 받는 쪽이죠. 감각신경으로부터 흥분을 받는 쪽이 바로 감각령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령 흥분을 감각신경으로부터 받아서 바로 감각의 중추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감각령입니다. 감각의 중추. 자, 이 5가지 감각을 느끼는 곳이 바로 감각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뇌가 만약에 다치면 이 5가지 감각 중에 일부 또는 전부 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걸 인위적으로 시켜주는 게 바로 마취다. 알겠죠? 마취, 중추를 마취시켜주는 거 바로 전신 마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령은 운동신경과 연결돼요. 운동신경과 연결돼요. 자, 운동신경과 연결되어 있으면 운동령으로부터 운동신경한테 반응기로 전달해 주는 거죠, 흥분을. 그래서 움직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대뇌의 겉질의 운동령은 수위 운동의 중추입니다. 수위적 또는 수위적, 수위 같은 말, 수위 운동 또는 수위적 운동, 수위적 운동의 중추 기능을 하고요. 자, 수위적 운동이란 말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수위적인 평형 조절의 중추라고도 해요. 자, 수위적 평형 조절의 중추. 왜냐면 우리가 수위적으로 움직일 때 일반적으로 뭐 넘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팔을 들었다던가 아니면 뭐 허리를 굽힌다던가 이럴 때 자빠지지 않죠. 이거는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뼈만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같이 힘을 주면서 넘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평형 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합령은 자, 중간에 있으면서 감각령과 운동령을 중계합니다. 감각령과 자, 운동령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연합령인데, 자, 어떻게 중계를 하냐면, 자, 감각령의 흥분을 운동령으로는 전달해줘요. 자,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대 맞았다든가 아니면 칼에 찔렸다든가 이러면 그에 대항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자, 근데 만약에 감각령에서 운동령으로 전달을 못 해준다면 우리는 아프기만 하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피한다든가 때린다든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자, 근데 운동령에서 감각령으로 이렇게 반대로 전달해 주는 건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중계하는 역할이 바로 연합령인데, 자, 이렇게 중계를 함으로써 이 연합령은 고등작용의 중추 기능을 해요. 고등작용의 중추다. 자, 고등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뭐 기억, 뭐 판단, 뭐 종합, 뭐 절제, 참는 거, 뭐 등등등, 뭐 언어도 있고, 언어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로 판단되겠지만 그 중에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 기능이 어려서부터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부분도 같이 동반 상승되어 성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카이스트와 서울대 학생들한테 뇌 활성도를 조사해 봤더니 절제 부분에 대한 활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알겠죠? 자, 손에도 마찬가지 대뇌처럼 좌우반구로 나눠져 있어요. 자, 구조가 좌우반구로 나뉜. 그 다음에 기능이 뭐냐면,
자, 기능이, 자, 소뇌 같은 경우에 대뇌의 기능을 좀 보좌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첫 번째, 대뇌의 기능을 보좌하는 기능이 뭐냐면, 수의적 평형 조절을 합니다. 얘는 그냥 조절만 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대뇌의 거칠의 운동량은 뭐였냐면 수의적인 운동의 중추였죠. 중추. 여기 중추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이 소뇌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뇌는 소뇌한테 명령을 줘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뇌의 기능을 보좌해 주는 기능도 하고요. 자, 두 번째, 하지만 대뇌의 기능만 보좌하는 게 아니라 대뇌가 하지 않은 일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불수의적인 평형 조절의 중추예요. 자, 수의적이 아니라 불수의적이라는 거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몸을 넘어지지 않게 우리 몸을 조절해 주는 건 바로 소뇌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소뇌가 발달되어 있으면 우리는 처음 하는 운동에 대해서 되게 잘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똑똑한 거죠. 대뇌 말고 소뇌가. 자, 그 다음에 이 간뇌는, 자, 구조가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간뇌의 구조는 세 가지 파트로, 첫 번째 시상이 있고요. 자, 시상이 아래쪽에 시상하부라고 하고요. 시상하부. 자, 시상하부 아래쪽을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뇌하수체. 자, 이 중에서 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자,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을 선별하여 대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뇌가 여러 가지 감각이 동시에 온다 하더라도 감각을 느끼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시상입니다. 하지만 왜 후각은 제외하냐? 자, 후각은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 후각은 기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자, 이 기체가 만약에 독극물이야, 독성 있는 독가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독가스를 마시는 순간 혈액을 통해서 1분 내로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 후각을 통해 들어온 이 외부의 이물질들은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시상이 타치하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 시상하부의 기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간뇌의 기능이에요. 자, 시상하부는 첫 번째, 항상성 조절의 중추예요. 항상성 조절의 중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왜냐면 우리 몸에선 항상성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엔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잘 조절이 돼야 되는 조절이 바로 항상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살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자, 우리 몸에 있는 말초신경 중에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이기도 합니다.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다. 자, 그렇다고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되는 모든 반응들의 중추가 시상하부냐? 그건 아니고요. 각각의 반응마다의 중추는 따로 있지만, 자,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라고 하면 시상하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마치 대기업의 총수가 각각의 회사들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진 않죠. 그래서 이 회장단들을 조절하긴 하지만 각각의 어떤 사업체들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진 않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라고는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자, 시상하부도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이긴 하지만 각각의 반응의 중추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뇌하수체는 내분비샘의 일종으로, 자, 이렇게 내분비샘의 일종이라고 하면
내분 인증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잘, 잘 모를 텐데, 자, 이 내분 비스듬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이에요. 자,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뇌하수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뇌줄기는 구조가, 자,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세 가지. 맨 위에는 중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뇌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연수가 있죠. 자, 이 연수는 자, 오른쪽에 맨 위에다가 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중뇌는 구조가 두 안구에 연결된 시신경에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게 중뇌입니다. 위치한다. 자, 그럼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두 시신경을 둘 다 조절할 수 있겠죠. 반드시 이 부분을 지나기 때문에 지나게 하면서 두 시신경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이렇게 이 교차가 되는 지점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두 시신경이 둘 다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내보내서 본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반사가 가능한 지점이에요. 반사가 가능하다. 반사가 좀 이따가 나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능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두 안구 조절의 중추이기도 하고요. 두 안구의 조절의 중추다. 자, 안구 조절이라고 하는 건 옆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눈알을 굴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원근을 조절하거나 또는 명암을 조절하거나 명암을 조절하는 경우를 바로 안구 조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원근 조절은 조금 지우고 쓸게요. 자, 원근 조절은 우리 초점을 잘 맞춰주게 하기 위해서 수정체를 조절하는 경우고요. 자, 그리고 명암 조절은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상이 잘 맺히도록 조절하는 걸 바로 안구 조절이라고 한다. 이런 조절의 중추가 바로 중뇌다. 자, 그러니까 중뇌가 알아서 이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자, 대뇌는 이런 일 말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분업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첫 번째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자, 그래서 동공반사의 중추예요. 동공반사의 중추. 자, 이 동공반사를 중추를 왜 따로 이 기능에다가 정리했냐면, 쓰러져 있는 사람 또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중뇌 이 동공반사예요. 왜냐면 눈을 이렇게 벌린 다음에 빛만 비추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중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뇌가 죽었다면 다른 뇌들도 죽었을 확률이 높죠. 왜냐면 중뇌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뇌가 죽었다면 다른 뇌들도 피해를 입었겠죠.
그래서 중뇌가 살아있다면 반대로 다른 뇌들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처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게 자주 하는 어떤 확인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다룬다. 자, 세 번째. 자, 중뇌는 손해의 기능을 보좌하는데 바로 불수의적인 평형 조절을 하는 곳이에요. 불수의적인 평형 조절을 담당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중추가 아니라 조절이죠. 그러니까 손해가 명령을 주면 이 중뇌가 명령을 받아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손해하고 중뇌는 불수의적으로 우리 몸을 넘어지지 않게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행동을 해줄 수 있게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뇌가 발달한 게 아니라 손해하고 중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중추인지 조절인지를 잘 구분해 주세요. 자, 뇌교는 당연히 뇌와 뇌의 다리라는 뜻으로 뇌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 뇌와 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뇌와 뇌를 연결해 준다. 자, 그런데 이 뇌와 뇌를 연결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결해 주는 건 바로 대뇌와 손해다. 대뇌와 손해를 주로 연결한다. 이 대뇌하고 손해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뇌교를 거쳐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알겠죠? 뇌교를 거쳐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자, 이 거쳐서 이동하면 좋은 점은 자, 이 뇌교가 문을 열어주면 이동하고 뇌교가 닫아버리면 이동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뇌교가 문제에 있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명륜병입니다. 뇌교가 문을 닫아버리면 못 지나가죠? 뇌교가 열어주면 지나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꿈을 꿀 때는 뇌교가 닫아줍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내가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진 않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잘못해서 꿈을 꾸는 거를 그냥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꿈꾸는 게 저절로 우리 몸에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대뇌는 지금 자고 있지만 몸은 움직여버리는 그게 바로 몬유병이라고 하죠.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몸도 다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해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염수의 구조. 자, 연수는 뇌의 마지막 부분에 있음으로써 자, 뇌와 척수를 연결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뇌와 척수를 연결한다. 자, 그리고 코 아래부터 몸통, 몸통에 이르는 몸통신경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요. 신경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반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연수 반사도 존재하는데, 자, 그런데 연수 반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코 아래에서 몸통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대표적인 예로, 재채기, 딸꾹질, 하품, 기침, 그리고 밥을 먹었더니 침이 고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연수반사예요. 자, 물론, 내가 레몬을 생각했더니 침이 나왔어. 자, 이거는 연수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건반사라고 해가지고 대뇌가 중추인데, 내가 밥을 먹었거나 음식물을 먹었을 때 침이 나오는 건 연수반사예요. 그리고 딸꾹질, 등등등. 자, 코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어떤 반사들은 거의 대부분 연수반사입니다. 그래서 따로 적지 않을게요. 얘를 따로 적진 않을게요. 그래서 연수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자, 근데, 잠깐만. 이 코 아래부터 몸통 신경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율신경이 많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연수가 대부분의 말초신경의 교차 지점이다. 대부분의 말초신경의 교차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말초신경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몸통이거든요. 팔다리보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은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연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바로 생명활동의 중추입니다. 생명활동의 중추다. 자, 생명활동의 중추다 하면 왠지 좀, 겉핥기 같은 느낌?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자,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건 물질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세포호흡이고, 자, 이 세포호흡은 2단원로 해서 나오는데,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즉 ATP의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활동들이 바로 연수다. 이런 세포 호흡을 조절해주는 기관계들이 뭐가 있냐면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활동의 중추는 바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소호순배라고 쓸게요. 소호, 순배,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배설계의 중추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얘가 다 하는 거죠. 연수가 다 하는 거예요. 연수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연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연수는 연수반사의 중추이기도 해요. 연수반사, 아까 얘기했죠? 코 아래에서 몸통에서 일어나는 반사, 연수반사의 중추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척수. 자, 척수의 구조부터. 첫 번째, 자, 척수도 마찬가지 겉질과 속질로 나뉘고요. 겉질과 속질로. 자, 근데 겉질과 속질의 구조가 대뇌와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뇌는 겉질 쪽에 신경세포체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척수는 반대로 겉질이 대부분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색? 밝은 색, 어두운 색, 밝은 색, 상대적으로 밝은 색, 백색질이다. 자, 속질은 반대로 신경세포체가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대뇌와는 대부분 신경세포체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핵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여서 회색을 띈다. 회색질이다.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에서 더 중요한 건 어디다? 물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자, 그 중에서도 회색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초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으려면 회색질에 연결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대뇌 같은 경우에는 겉질이 회색질이기 때문에 그냥 바깥에다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바깥에서 그냥 연결하면 되는데, 척수는 배색질이 속질이야. 안쪽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이 척수의 속으로 들어와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구조가 바로 전근과 후근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척수의 구조인 두 번째 전근과 후근이라고 하는 구조는 척수처럼 중요한 부분인 신경세포체가 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신경세포체와 연결되기 위한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서 대뇌한테는 이런 구조가 없다. 필요가 없다.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전근은 이 앞전자 써가지고 배 쪽에 있는 거고요. 배 쪽에 위치하는 신경 다발로 바로 운동신경의 다발이고요. 자, 운동신경의 다발이다. 자, 그리고 후구는 뒤후자, 그래서 등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배 쪽인지 등 쪽인지를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 왼팔과 오른팔, 왼다리와 오른다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등 쪽에 위치해서 감각신경의 다발이다. 자, 운동신경의 다발, 감각신경의 다발 중요합니다.
이거를 까먹는 순간 문제 틀리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척수가 기능이 뭐냐면, 자, 척수의 기능인데, 이게 좀 좁아서 잘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자, 척수의 기능은, 자, 뇌와 말초를 연결해주는 기능도 하고요. 원래 구조에다 써도 됩니다. 구조에다가 써도 되는데, 자, 기능에다가 적을게요. 자, 뇌와 말초 신경을 연결해준다. 와, 그러니까 척수가 닫혀버리면 뇌하고 말초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기능을 제대로 못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허리가 꺾이면 안 된다. 자, 마찬가지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연수가 뇌하고 척수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연수가 끊겨버리면 뇌와 척수 둘 다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수가 끊기는 게 더 큰 치명타를 입겠죠. 연수는 생명활동도 하는 부분이니까. 자, 근데 뇌와 말초를 연결해 주는 기능 첫 번째. 자, 그리고 척수는 팔과 다리 신경의 교차 지점이기도 해요. 팔과 다리에 이르는 신경, 다리에 이르는 신경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자, 교차니까 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이 바로 척수 반사의 중추다. 척수 반사의 중추. 자, 척수 반사의 중추는 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무릎 반사. 무릎을 망치로 쳤을 때, 물론 쇠망치가 아니라 고무망치로. 자, 무릎을 쳤을 때 무릎이 올라가는 이러한 반사가 바로 척수 반사고요. 두 번째, 갑작스럽게 어떤 반응을 내가 받았을 때, 황급히 회피하는 이러한 반응.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문틈에 끼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뜨거운 거에 닿거나 이럴 때, 아니면 뜨거운 거 먹었을 때,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 반사, 전부 다 척수 반사예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배뇨 반사, 오줌 싸는 반사. 오줌 싸는 게 무슨 반사인가요? 맞아요. 오줌 싸게 하는 건 척수 반사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저절로 나오는 거를 인위적으로, 수의적으로 막아주는 게 바로 괄약근이고, 이 오줌을 안 싸게 하는 게 수의적인 운동이다. 하지만 괄약근을 내가 조절하지 못할 때는 저절로 오줌이 나온다. 자, 그럴 때는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똥을 싸는 배변 반사도 마찬가지 척수 반사예요. 와, 그러니까 만약에 척수를 다쳐버리면 그냥 하반신에 마비가 될 뿐만 아니라 오줌도 마음대로 못 싸고 똥도 마음대로 못 싸요. 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호수를 연결하거나 또는 구멍을 뚫어서 빼줘야 됩니다. 알겠죠? 석션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다치지 말자. 허리 안 다치려면 허리가 안 꺾이면 되고, 결국엔 허리가 제일 많이 꺾이는 게 오토바이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웬만하면 좀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땀 분비도 마찬가지 척수 반사예요. 땀 분비. 땀도 안 나와요. 땀도 안 나오니까 몸에 있는 체온 조절도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척수가 여러 가지 반사의 중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중요하다. 자, 중추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뒷장에 이어서 응용 파트 할 건데, 자, 근데 아까 전에 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이 대뇌의 속질의 기능은, 아까 겉질의 기능, 감각력, 영역, 운동력은 다 했는데 속질의 기능을 안 해서, 자, 속질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좌우 반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좌우 반구를 연결한다. 이렇게 좌우 반구를 연결해주는 속질의 부분을 바로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뇌량. 그래서 이 뇌량이 좀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이런 이상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자세한 건 Y책의 뇌 파트를 좀 보세요. 거기에 뇌량이 다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들한테 일부러 뇌량을 제거한 다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 꼭 보세요. 자, 그리고 말초신경계 중에서 우리 감각신경은 할 필요 없잖아요. 감각신경은 단순하게 감각신경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운동신경에는 여기는 써있는 거 무시하고 적을게요. 여기 써있는 거 무시하시고,
자, 말초신경계는 크게 운동신경 중에, 자, 운동신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운동 체성신경과 운동 체성신경과 자, 그리고 운동 자율신경으로 나뉜다고 1번에서 얘기했죠? 자, 근데 이 운동 자율신경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도 있고 부교감신경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체성신경은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운동신경이고요. 앞쪽에 중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반응기가 있어요. 이때 이 반응기는 무슨 반응기냐면 수의근이라고 하죠. 또는 골격근이라고도 합니다. 적을게요. 중요한 거. 수의근 또는 골격근이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이 말단에는 뭘 분비하냐면, 자, 이 체성신경의 말단, 반응기인 수의근에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뭐가 있냐면, 자, 아세틸콜린을 분비합니다. 아세틸콜린을 분비함으로써 아세틸콜린, 우리 전달 과정에서 나왔던 신경 전달 물질, 흥분성 시냅스를 결정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었죠. 자, 그게 여기서도 분비합니다. 그래서, 자, 흥분성 시냅스를 형성하면서, 자, 반응기를 수축하게 만듭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같은 이런 자율신경은 두 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교감신경은 앞이 짧고 뒤가 길고요. 자, 부교감신경은 앞이 길고 뒤가 짧아요. 왜 이거 앞, 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흥분의 반향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동 반향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아서 이동하기 전 단계를 바로 앞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동한 마지막 단계를 바로 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신경의 이 마디를 뭐라고 하냐면 신경절 또는 신경의 마디라고 얘기해요. 신경절. 자, 신경절이고 그럼 신경절의 앞쪽에 있는 신경을 신경절 이전 신경 또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합니다. 신경절의 이전 신경. 자, 뒤쪽에 있는 신경을 신경절의 이후 신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신경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신경은 둘 다 무슨 신경? 둘 다 운동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따로 내가 적지 않아도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둘 다 운동신경에 속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뉴런들이 둘 다 운동 뉴런 또는 운동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냐면 이 뉴런의 말단마다 분비하는 거니까 교감신경의 신경절에서 아세틸콜린, 이 아세틸콜린 다음부터는 AC라고 적을게요. 약자로 AC라고 적을게요. 자, 부교감신경의 신경절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요. 자, 근데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노르 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철자 다시 써줄까요? 피읍인데 다시 쓸게요. 이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 노르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드레날린. 자, 그러면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해부학적인 구조가 일단 그걸 정리하기 앞서서 둘 다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는 중추신경계가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중추신경계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 뒤쪽에는 불수의근이 있겠죠. 이 불수의근에는 심장근과 내장근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어떤 중추와 어떤 이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리를 해줄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이 신경계에서 가장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고 문제예요. 모의고사 때마다 나오기도 하고 수능 때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맨 위에는 중뇌가 있고요. 중뇌. 자, 그리고 중뇌 아래쪽엔 연수. 자, 연수 아래쪽에는 척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응기 또는 반응되는 그런 기관은, 자, 동공,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소순배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방광도 역시 배설기관에 속하긴 하지만, 배설이라고 하는 건 오줌을 만드는 작용인데, 여기 방광은 오줌을 만드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오줌을 내보내는 기능이죠. 그래서 오줌을 내보내는 건 배뇨기 때문에 가로 열고 배뇨라고 적으세요. 배뇨. 얘는 배설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오줌 생성. 좀 다르죠? 색깔을 좀 구분할 거기 때문에 색깔 다른 볼펜으로 적어주세요. 필기할 때도. 파란색은 교감신경을 표현할 거고요. 빨간색은 부교감신경을 표현할 거예요. 자,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 뻗어나와요. 자, 동공에 연결된 교감신경도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동공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 각가지 모든 어떤 기관들도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소순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자, 그리고 방광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방광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동공과 소순배와 방광이 연결되는 모든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긴 하지만 동공 조절의 중추가 척수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왜 척수에서 뻗어나오냐면 척수가 중간에 좀 더 빠르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척수에서 거쳐서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흥분이 원래 이 중뇌에서 시작한 흥분이 이렇게 가서 척수를 간 다음에 척수에서 이렇게 동공한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공 조절의 중추는 척수가 아니라 중뇌인 거죠. 자, 하지만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자, 이 척수는 100% 교감신경의 연결 중추이긴 하지만 교감신경에서 연결되어 있다. 자, 하지만 각 반응에 중추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 명시. 물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 방광 같은 경우에는 척수가 조절 중추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 중추는 옆에다가 적을게요. 이 각 반응의 조절 중추가 동공을 조절해 주는 건 바로 중뇌가 조절 중추고요. 그래서 동공을 어떻게 해주냐면 크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소순배 조절 중추도 마찬가지 중뇌가 아니라 연수고요. 연수가 조절 중추고 얘네들은 연수가 조절 중추고 자, 각각의 반응이 소화계와 배설계만 억제하고 나머지는 촉진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소화계와 배설계만 억제, 나머지는 촉진. 자, 그리고 방광도 조절의 중추가 척수예요. 이거는 척수가 중추입니다. 그래서 배뇨 반사라고 하죠. 오줌을 싸게 하는 반사, 거기서 나오는 거야. 척수 반사. 그래서 방광도 크게 해줍니다. 자, 보니까 포인트가 이거네.
자,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소화계하고 배설계만 억제, 나머지는 다 촉진이에요. 크게 해주고 촉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각각의 반응마다 동공은 조절중추가 중뇌고, 소순배의 중추는 연수고, 방광의 중추는 척수다. 하지만 모든 교감신경은 다 척수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동공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중뇌에서 뻗어나오고요. 앞이 길고 뒤가 짧은 거. 자, 그리고 소순배와 연결되는 부교감신경은 연수에서 뻗어나오고요. 앞이 길고 뒤가 짧은 거. 그리고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방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교감신경은 연결중추와 조절중추가 같습니다. 자, 부교감신경은 자, 뻗어나오는 연결되어 있는 중추와 자, 각 반응의 조절 중추가 같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뇌와 연결되는 부교감신경은 동공으로 가서 동공을 작아지게 하고요. 조절 중추 역시 중뇌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소화계와 배설은 촉진하고 나머지는 억제예요. 자, 이것도 조절 중추가 연수고요. 연수에서 뻗어나오고 연수가 조절 중추고. 자, 그리고 방광을 작아지게 합니다. 이것도 조절 중추는 척수예요. 알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좀 외울 때는 소화계와 배설계만 촉진, 나머지는 다 억제다. 크기가 작아지게 하고 억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뒷장은 다른 파일에 있으니까 다른 파일을 통해서 뒷장을 정리해 줄게요. 잠깐 쉬었다가 해주세요. 자, 수업 시간에 수업한 그 이후에 이제 뒷페이지는 내가 동영상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할 건데, 지금 4번에 나오는 흥분의 전달 경로는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응용 파트예요. 그래서 응용 파트긴 하지만 문제의 정답하고 약간 근접해 있는 그런 이론이니까 잘 들어야지만 실수 없이 오답률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일단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보면 대뇌를 일단 좀 바꿔주세요. 대뇌를 뇌로 바꿔주시고, 뇌로. 그래서 대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뇌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 자, 그리고 각각의 좀 설명해 주면서 반응 경로를 한번 이해해 볼게. 여기서 A는 뭐냐면, 자, 이 A는 감각기예요. 자, 감각기는 감각기인데, 어디에 있는 감각기냐면, 아이고, 다시 쓰자. 자, 감각기는 감각기인데 얼굴에 있는 감각기입니다. 얼굴에 있는 감각기. 왜냐면 얼굴에 있는 감각기 같은 경우에는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뇌로 전달되는 감각 신경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는 얼굴에 있는 감각기고,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척수를 거쳐서 뇌로 가죠. 척수를 거쳐서 뇌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기는 팔과 다리에 있는 감각기라고 보시면 돼요. 팔과 다리의 감각기. 자, 근데 예외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A는 얼굴에 있는 감각기 뿐만 아니라 예외가 있어서 얼굴에 있는 감각기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대뇌와 직접 연결된 감각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B는 척수를 통해 대뇌와 연결되는 감각기입니다. 척수를 통해 대뇌와 연결된 감각기.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도 정리할 건데, 자, 기억은 대뇌와 직접 연결된 운동기예요. 여기 반응기죠. 여기는 전부 다 반응기인데 대뇌와 직접 연결된 반응기.
자, 대표적인 예가 얼굴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거나 또는 밥을 먹었을 때 씹을 때 이렇게 근육으로 이렇게 입을 움직이잖아요. 또는 이렇게 찡그리거나 그러면 볼살이 움직이죠. 자, 여기 있는 이런 근육들은 대뇌와 직접 연결된 반응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얼굴의 반응기,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둘 다 척수를 통해 대뇌와 연결된 반응기예요. 척수를 통해 대뇌와 연결된 반응기입니다. 자, 그리고 번호를 좀 써볼게. 여기 1번, 그리고 두 번째 얘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그림을 좀 확대할게요. 그리고 얘는 5번.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뉴런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뇌를 뜻하는 신경은 바로 2번이에요. 2번. 자, 2번 신경은 뇌를 구성하는 뉴런입니다. 자, 그리고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은 8번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좀 했을 텐데. 자, 그런데 뇌신경은 뭘까요? 뇌신경. 자, 뇌신경은 뇌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니라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 딱 보면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척수와 연결된 말초신경이니까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7번, 9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뇌신경도 있고 척수도 있잖아. 그래서 둘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4번하고 5번은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 척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4번 또는 5번이죠. 자, 그러니까 이 4번하고 5번은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 안에 들어있거나 또는 척수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죠. 그래서 우리 온몸에 뻗어있는 말초신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4번과 5번은 뇌신경에도 포함되지 않고 척수신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번과 5번은 뭐라고 하냐면 중추를 구성하는 신경섬유라고 불러요. 중추신경의 신경섬유가 바로 4번하고 5번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함정에서 좀 걸리니까 잘 체크해서 문제 푸세요. 자, 그러면 각각의 반응에 따라서 어떠한 그 경로를 거치는지. 첫 번째, 빨간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자, 일단은 빨간 신호등을 봤잖아요. 자, 보는 거는 바로 눈이고, 자, 눈은 얼굴에 있죠. 그럼 이 얼굴에 있는 신경은 대뇌와 직접 연결되겠죠. 척수를 통해서 가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A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A 1번, 그 다음에 2번. 근데 1번에서 4번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뉴런의 구조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밖에 못 넘어가죠. 왜냐하면 가지돌기에서 흥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번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안 되죠. 왜냐면 3번으로 가는 건 3번은 얼굴에 있는 반응기인데 얼굴에 있는 근육으로 브레이크를 밟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척수로 내려가서 척수 쪽으로 가서 6번을 통해서 니은으로 가서 다리를 밟아야죠. 그러니까 다리로 밟아야 되니까 척수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더듬 열쇠를 찾는 과정, 이거는 눈으로 찾는 게 아니죠. 왜냐면 너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찾는 과정이라서 B부터 시작해야죠. 손이 느끼는 거는 바로 팔과 다리의 감각기니까 B부터 시작.
그 다음에 7번, 4번으로 올라가서 2번에서 이제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한 다음에 다시 움직여 줘야죠. 그래서 니은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서서히 뜨거워지는 손잡이로 손을 떼는 과정, 이거는 처음에 내가 의식적으로 잡았어. 근데 별로 안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뜨거울 때 떼는 거니까 이건 의식적인 반응이죠. 대뇌가 생각해서 하는 의식적인 반응이니까 손에서 느끼는 거 B부터 시작해서 7, 4 올라가서 2번에서 느끼고 다시 내려와서 움직여줘야죠. 그래서 다시 8 쪽으로 내려와서 니은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더듬 열쇠를 찾는 과정하고 똑같죠. 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뜨거운 손잡이에서 황급히 손을 뗀다. 이거는 뭐냐면 대뇌가 움직이기 전에 척수에서 반사시키는 그런 회피 반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척수 반사죠. 그래서 B에서 느낀 다음에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디귿. 이게 바로 척수 반사 과정이죠. 자, 근데 이렇게 손을 떼는 과정 자체는 척수 반사가 맞아. 그래서 B에서 디귿으로 가는 게 맞는데, 자, 근데 척수 반사가 된다 하더라도 뜨거운 건 느끼죠. 그러니까 대뇌로 전달되긴 되죠. 맞죠? 대뇌로 전달되는 건 맞지만 손을 움직이는 과정은 바로 척수 반사인 거죠. 그래서 대뇌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에 대한 건 척수 반사라서 이것만 썼지만 실제로 가긴 갑니다. 7번에서 4번으로 가고 2번으로 전달됩니다. 알겠죠? 2번으로 전달돼서 느낀다고요. 뜨거워 하는 건 좀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뇌로 전달되긴 하지만 황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움직이는 건 바로 척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회피 반사다. 맞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좀 추가할게요. 반응을 좀 추가해 보자. 좀 살짝 어려운 거. 자, 추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할 때,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의 동공의 반응에 대한 걸 볼게요. 자, 동공이 어떻게 돼요?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동공이 작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지죠. 그러니까 동공이 커지는 반응인데, 자,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다가 좀 추가해야 돼요. 자, 이 그림에다가 여기 뇌에서 하나 연결시켜서 길고 짧은 거. 자, 이건 부교감 신경이죠. 여기다가 반응기에다가 기억 프라임이라고 써주시고, 이 신경은 몇 번이라고 할까요? 9번 했으니까 10번이라고 할까요? 10번. 자, 그리고 척수에다가도 하나 짧고 길게 해서 니은 프라임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반응해서 동공이 커지는 반응은 교감신경에 의한 반응이죠. 교감신경. 자, 까먹었으면 앞에 찾아보세요. 자, 그럼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밝은 곳에 있다 어두운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눈에서 빛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니까 눈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자, A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번을 통해서 이제 중뇌가 느껴요. 자, 중뇌가 느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척수를 거쳐서 교감신경으로 가야죠. 바로 10번으로 가서 동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척수로 가기 위해서 5번을 지나서 그 다음에 9번. 여기다 번호를 안 썼네 아까. 아이고, 얘는 11번이죠. 11번. 11번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니은 프라임으로 가야죠. 맞죠? 교감신경을 통해서 동공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의 동공이 작아지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반응. 자, 마찬가지 눈을 통해서 느껴야 되니까 A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중뇌에서 느낀 다음에 반응을 해서, 이거는 부교감 신경이니까 10번으로 가서 기억 프라임이죠. 알겠죠? 자,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뇌 그림인데, 이게 뇌 겉질인데, 뇌 겉질 부분인데, 여기 운동 겉질이 있잖아요. 이 운동 겉질. 자, 이 운동 겉질은 우리 배운 거에서 운동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감각 겉질 이 부분은 감각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봐요. 바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 내는 걸 통해서 이론을 정리해 볼게. 만약에 감각 겉질의 엉덩이 부분을 자극했다 치자. 감각 겉질의 엉덩이 부분. 그러니까 표시하면 이 부분이죠. 감각 겉질의 엉덩이 부분.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자극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극하면 감각 겉질을 지금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맞춰봐요. 1번 엉덩이가 찌릿찌릿하다. 찌릿하다. 두 번째 엉덩이가 찌릿하고 실룩실룩 움직인다. 반응을 보인 거죠. 실룩실룩 움직인다. 세 번째 아니다. 엉덩이가 실룩실룩 움직이기만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이거랑 비교해서 두 번째 이거를 같이 한번 낸 다음에 한 번에 정을 경험해 볼게요. 자, 운동 겉질의 엉덩이 부분을 자극했어요. 자, 그랬을 때 뭐가 맞는지 첫 번째 똑같이 질문은 똑같습니다. 엉덩이가 찌릿찌릿하다. 두 번째 엉덩이가 찌릿찌릿하고 실룩실룩 움직인다. 세 번째 엉덩이가 실룩실룩 움직이기만 한다. 자, 운동 겉질 먼저 해볼게. 자, 운동 겉질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신경과 연결되어 운동신경으로부터 명령을 줘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운동 겉질을 자극을 하면 찌릿찌릿하거나 그러질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겉질을 자극했을 때는 3번이 답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뇌를 열은 다음에 운동 겉질의 엉덩이 부분, 이 부분을 전기 자극을 주면 그냥 시룩시룩 움직여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면 감각 겉질의 엉덩이 부분을 자극하면 엉덩이가 찌릿찌릿하게만 할까? 이거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2번이죠. 자, 왜냐면 감각 겉질을 자극한다 그래서 감각 겉질, 감각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 감각령의 흥분을 자, 운동용으로 전달해 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연합령이었죠. 자, 그래서 연합령은 감각령의 흥분을 운동용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감각 겉질만 자극한다 하더라도 찌릿찌릿하고 운동용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실룩실룩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 겉질을 자극했을 때 이렇게 실룩실룩 움직이기만 했던 이유는 이 역반향으로는 연합령이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기만 한다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 추가로 CF. 자, 감각 겉질은 감각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맞다, 틀리다. 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감각껍질은 감관유로 되어 있다? 절대 아니죠? 자, 왜냐면 감각껍질은 대뇌의 겉질의 감각용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뇌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라서 연합뉴런이겠죠. 단 감각 뉴런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각 겉질이라고 했던 거예요. 감각 뉴런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 이런 말 때문에 속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신경계의 뒷부분이고요. 잘 필기해 주시고 모르는 거 체크해서 질문해 주세요.